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을 찾아왔습니다. 입구에서 참박하를 만나는데요.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참박하는 딸이 아주 좋아하는 차 재료로 내려올 때 채취를 해야겠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약용과 식용으로 사용해온 박하는 꿀풀과의 여러 해 사리풀로 우리나라에서는 참박하와 개박하로 구분을 하는데요. 참박하는 잎 아래 보드라운 털이 있고요. 향이 개박하보다 더 강해서 벌레가 달려들지 못한다고 하고요. 효능 또한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허브 식물이 들어오면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 참박하는 민트보다 더 청량감을 주는 차로 줄기와 잎을 말려두었다가 차로 마시는데요. 고추가 들어오기 전 우리 음식에도 자주 쓰였던 식물이라고 합니다. 참박하를 구경하고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버섯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본격적인 산행 준비를 합니다. 모기와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고요. 물도 한 모금 마십니다. 산으로 진입하자마자 땅느타리를 만납니다. 땅느타리를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주로 참나무나 밤나무 등의 활엽수림 낙엽이 쌓인 곳에서 발견이 되는 식용버섯입니다. 하지만 지역과 채취 환경에 따라서 독버섯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또 독버섯이 함께 혼재되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식별법을 알아야 하는 버섯이기도 합니다. 입구에서 발견한 땅 느타리들은 가뭄에 녹균화가 되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곳의 버섯들은 제법 싱싱해 보입니다. 땅 느타리 역시 내려오는 길에 가져가기로 합니다. 땅 느타리인 흰털 깔때기 버섯은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야산이나 고산을 가리지 않고 물이 지어 자라는 흔한 버섯이지만 아직까지도 정식 명칭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방구형이었다가 점차 깔때기형으로 퍼지는데요. 가세 표면은 흰색이나 회백색의 털이 있고 자루를 따라 내려붙은 주름살을 가지고 있으며 자루는 비교적 짧고 단단하며 위아래 굵기가 비슷하거나 점차 가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버섯 특유의 향이 나고요. 기름에 마늘과 함께 볶아서 나물처럼 조리하거나 된장국 또 버섯탕 등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땅 느타리 주변으로 흰꽃 무당버섯도 보입니다. 그리고 털 귀신 거물버섯도 만나는데요. 이 역시 식용버섯으로 고기와 함께 구워서 먹거나 숙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털 사이로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세척을 할 때 아주 꼼꼼히 하지 않으면 먹을 때 흙먼지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조심을 해야겠더라고요. 땅 느타리와 털 귀신 거물버섯이 많습니다. 잘 부서지는 땅 느타리는 내려올 때 채취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털 귀신 거물버섯부터 채취해 봅니다. 싱싱한 것도 있고요. 벌레가 먹어 상하거나 너무 녹균화된 버섯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산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쉬엄쉬엄 버섯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능선에도 땅 느타리가 있지만 대부분 말라 있습니다. 땅 느타리는 한번 발견을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어서 저는 잡버섯 염장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이나 일부 실험에서 종양 억제 작용을 보고하고 있어서 항암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 장 건강 증진에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반가운 버섯을 만납니다. 달걀버섯인데요. 광대버섯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부에 알집이 있지만 아주 맛있는 버섯이기 때문에 발견하면 꼭 채취하는 버섯입니다. 많이 보이는 털 귀신 거물버섯을 채취하다가 보라쓴맛 거물버섯을 만납니다. 독성이 없어서 식용은 가능하지만 쓴맛이 강해서 식용이 힘든 버섯으로 여름에서 가을 사이 주로 참나무 숲에서 발생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거대한 접시 껄껄이 거물버섯을 만납니다. 제 손바닥의 5배 이상 되는 거대한 크기로 종종 큰 접시 껄껄이 거물버섯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자란 경우 보기엔 튼튼해 보여도 갓을 뒤집어 보면 상당히 벌레가 먹었을 확률이 높은데요. 역시나 갓 뒷면은 온통 벌레가 파먹은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또다시 접시 껄껄이 거물버섯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작지만 갓을 뒤집어 봐야 가져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싱싱해 보여서 이것은 가져가기로 합니다. 다시 산행을 이어가다가 이번에는 주홍신 거물버섯을 만납니다. 밝고 화려한 오렌지색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버섯인데요. 이 버섯은 식독불명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구경만 해야 합니다. 주홍신 거물버섯 주변으로 소나무 아래 숨어있는 접시 껄껄이 거물버섯을 만납니다. 약간 자랐기는 하지만 아직 벌레가 먹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 가져가야겠습니다. 벌레들도 맛있는 버섯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버섯은 여차하면 벌레에게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다지 귀한 버섯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버섯 산행을 왔을 때 발견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인 버섯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접시 껄껄이 거물버섯을 만나면 왠지 기분은 좋아지는데요. 굽거나 데쳐서 숙회처럼 먹으면 달달한 맛과 탱글탱글한 식감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주변으로도 계속 보이지만 갓이 활짝 피고 갓 표면에 갈라진 무늬가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벌레가 시식을 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줄기가 깨끗하면 갓을 떼어내고 줄기만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만큼 버섯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이 버섯 역시 접시 껄껄이 거물버섯인데요. 이처럼 어릴 때부터 다 자랐을 때까지 접시 껄껄이 거물버섯의 갓은 변형이 심한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인 성장 과정을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주 귀한 버섯을 만납니다. 바로 기와버섯입니다. 무당버섯과에 속하는 이 버섯은 둥근 산 모양에서 자랄수록 깔때기 모양이 되는데요.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 되었다는 것은 녹균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모처럼 귀한 버섯을 만났지만 그냥 두고 와야 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 풍족한 산행이었습니다.